511페이지 비용 상환증권입니다. 그게 가로 안에 있듯이 임의 규정입니다. 비용 포기 특이화할 수 있어요. 비용이란 항상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관적, 개인적,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투입된 것은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닙니다. 그거 일단 기억해야 돼요.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방 경영에 필요한 시설, 삼계탕 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청구할 수 있다? 발생 즉시. 유익비는 이 세상의 모든 유익비는 다 세 가지가 나온다 했죠. 종료 후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는다, 법원에 상환기간 허위 요청할 수 있다. 작년에는 어떤 경우에 상환기간 허위 요청하는 것은 유익비만 되지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이 비용 상환증권은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조금 전에 임대인이 하는 손해배상 증권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임차인이 한 비용도 6개월입니다. 다음에 비용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되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상환기간 허위 요청 받아서 받아들였다. 그 기간 동안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용 상환증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비용은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만일 임차 목적물이 비용이 지출된 다음에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이 양도됐습니다. 그 양수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임차권이 물건입니까? 이놈 저놈에게 다 청구할 수 있게 없어. 그래서 역시 공짜로는 없다. 다시 또 그림도 그려주고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못해서 여러분이 틀린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건 내 탓입니다. 합격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잘한 거죠. 떨어지면 당연히 선생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 모르는 학생을 가지고 똑똑히 안 해오지게 만들어가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격은 여러분의 영광, 떨어지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탓입니다. 그래서 집도 팔 수 있으면 많이 그래야 됩니다. 땅도 많이 팔고 내가 강의하면서 파란 집만 하더라도 조선 전지에 있는 집은 다 팔아봤어요. 이제 땅 팔아본 것도 한 두 푼이 아니라 또 팝니다. 지금 자 파는 겁니다. 건물을 한번 팔아봅니다. 갑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 3억입니다. 근데 비용을 5천만 원 투입했어요. 임대차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체결됐다.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뭐도 있다? 유익비도 있는데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발생 즉시 누구한테 청구하면 된다? 임대인에게.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양도가 된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병입니다. 그럴 때 비용이 지출되고 나서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발생 즉시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가백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돈 못 받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니까. 자, 병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거 물어본다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비용이 이놈 저놈에게 받는 물건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가 있겠냐고? 아니 되지. 왜 안 되느냐면 일단 여러분 쫓겨나야 된다 안 쫓겨나야 된다? 사용 수익을 못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임차권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냥 항상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안 풀려. 전세나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빌렸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따라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명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명도 해줘야 된다. 그럼 보증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보증금이 뭐 물건입니까? 청구 못하지. 그럼 보증금 줄 때까지 목적물 못 돌리겠다. 원래 보증금 관한과 명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인데 동시한명은 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비용을 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니까. 대항력이 없다니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동시한명을 조장 못한다 했죠. 그럴 때 이 비용에 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이거는 가능하다. 유치권을 물건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달라야 되지 소유자에게 돈 달라 못 하잖아요. 그 때는 뭐만 할 수 있다? 유치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만 주장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고? 비용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트, 뭘 갖췄을 때는 그렇죠. 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완전히 말 자체가 틀리잖아.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명도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기간 만료되면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보증금 안 주면 목적물 덜 줄 필요 있어, 없어요? 동시한명은 주장할 수 있잖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비용에 관해서 유치권 다 주장하는 거죠. 그만큼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그냥 문제를 팍 풀지 말고 임차권이 넘은 대항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청구 못한다. 다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니은처럼 등기된 임차권 등 대항력 갖췄을 때는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 됐죠.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용 상환청구권은 사전 포기특약할 수 있어요. 이 포기특약은 명시, 묵시적 다 하나죠. 그 묵시적 특약 중에 하나 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1번 판례를 보십시오. 자, 임차인은 임대인 승인하에 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뭐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승낙을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고? 정축, 개축할 수 있고 설사 정축, 개축할 때라도 나중에 나갈 때는 누구 비용으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필요비익비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어요. 필요비, 유익비, 포기특약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럼 결국 키포인트는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한 겁니다. 이게 원상복구 명도 특약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2번입니다. 요게 이제 독특한 거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목적물을 정개축할 때는 원래 누구 승인을 받으라 되어 있다? 근데 그 뒤에 임대인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만일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뭐 했다? 정개축한 경우 그 정개축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임대인에게 기속시킨다. 특약이었어요. 조금 전에는 원상복구해서 누구 비용으로? 임차인 비용으로 다시 원상복구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원상복구하지 않고 뭐 해줘야 된다고? 그냥 임대인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렇게 특약했을 때는 판례는 이 특약을 두 가지로 봐요.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근데 이때는 원상복구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원상복구를 안 해주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따라서 이때는 원상복구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때 들어가면 뭘 못 받는다? 비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합니까? 불리 안 합니까? 그래서 이 특약은 유예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 받는다?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자, 무조건 누구 소유를 한다? 임대인 소유를 한다 라고 특약하면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킨다 특약하면 필요비익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판례는 반드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십시오.
판례가 보면, 판례는 문제 보면, 문제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증금 4억에 임대했다. 그런데 기간 중 유지비 얼마? 200. 유지비가 뭡니까? 필요비. 계량비 800입니다. 요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량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는 종료됐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번과 4번이 이해됐습니까? 3번은 파손은 됐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에 방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별 비용을 돌치지 않고 사소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5번 어른 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청구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익비는 가액의 청구가 현존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파는 건데 뒤로 먼저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먼저 봅니다. 517페이지를 펴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됩니다. 자, 건물을 임대차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게 칠판, 촬영시설 이게 대표적인 부속물 아닙니까? 그러면 정단 권원에서 부속시켰으니까 부합이 되지 않고 누구 소유로 남는다? 임차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된다는 말은 이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원상 회복해 줘야 된다. 이 말 속에는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직권이가 수거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수거해 줄 의무도 있는 겁니다. 왜냐?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법조문을 암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법조문을 봐야 됩니다. 어디로 보면 되느냐? 임대차 종료에서 보면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어디로 나와 있어? 임대차가 해지 521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밑에 615조라는 조문 나옵니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는 이를 뭐해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그러면 철거해서 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원상 회복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원상 회복해서 철거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철거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주면 땡이에요. 땡인데 문제는 그 부속물이 요 임대인의 뭘 얻었거나 갑의 동의를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뭐한 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는 아저씨 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속물 매수 청구 우리 전세권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부속물은 여러분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지가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수거에 간다는 그 말 자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 것만 부속물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임차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돼 안 돼? 항상 말하잖아. 임차인이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드디어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나의 정단 거론해서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끌걸 갈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그거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이 이렇잖아. 그럼 그때는 비용 상환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속물하고 비용은 항상 같이 나오는데 부속물로 갈 거냐 비용 상환청구권을 갈 거냐는 뭘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되냐 나누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뭐로 가는 거고 부속물로 가는 거고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똑같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편익에 제공되는 건데 이때 편익은 무슨 편익이다?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 비용도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거래. 객관적 가치와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거나 했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삼겹탕집을 영위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간판 설치비는 부속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속물도 역시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것만 해당되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부속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것은 그 부속물이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독립성을 갖추고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것만 부속물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때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부속물만 가능합니다. 아무 부속물이 아니고 동의 얻어서 부속이 있거나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한을 봅니다. 첫 번째,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이익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이 차임이 연체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두 번째, 기간 약정을 안 했어요. 기간 약정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이 해지 통고로 소멸될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 해지 통고로 종료됐을 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 요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517페이지 제일 밑에 줄 판례를 보십시오. 수선 내지 정개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므로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여러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정축하거나 개축했다. 그럼 정개축 부분은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죠? 그럴 때는 비용으로 가야 되지 부속물로 못 갑니다. 부속물로 가기 위해서는 수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정개축 부분을 수거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행사 시기는 당연히 종료시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보면 니은 방금 했었습니다. 51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이란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죠.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 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바로 체결되니까 매매 대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예미 규정이다.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겁니다. 밑에 박스 부속물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서로 비교했죠. 왜 비교가 되느냐면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작년 문제 보십시오. 비용과 부속물 매수 청구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답이 1번 아닙니까? 얼마나 쉬우냐고. 우리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2번은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으로 가야 돼? 부속물로 가야 돼? 근데 부속물로 갔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다음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히 하는 임대차는 돼, 안 돼? 내가 일시 사용 그러면 펜션 1박 2일 빌린 거라고 했죠. 그게 딱 적용되는 거 뭐밖에 없다? 비용 상환 청구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적용이 아니 됩니다. 5번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그 6개월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도로 왼 앞으로 합니다. 513페이지. 이제 뭘 달한다? 시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시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물으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에게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기는 뭐 해줘? 지금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여기는 임차인에게만 있는 권리라니까. 전세권에서는 설정자나 전세권자 모두 있는데 여기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라고? 임차인에게만 있는 권리입니다. 없는 걸 만들지 마. 내가 있으면 여기 했겠잖아. 안 했잖아. 임차인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입니다. 이거는 뭐 지상물 매수 청구와 똑같죠?
그래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지상물이 멸실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반환할 때는 토지 위에 있던 수목 등을 수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수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원하게만 하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 갱신 청구할 수 있다고. 그 갱신 청구에 갑이 응하면 갱신하는 거죠. 그럼 만일 뭐 했을 때? 그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이때 매수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 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제가 방금 무슨 상당이라 했죠? 시가 상당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됐으면 노후화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상환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존 건물 철거 비용이나 아니면 새로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 상당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대금 주지 않으면 당연히 반환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입니다. 자,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치권이 안 됩니다. 매매 대금이니까 동시항매권입니다. 그럼 동시항매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도 아니다? 적법한 점유죠. 따라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항매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지상물 매수 청구인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제한이 있다? 똑같습니다. 차임 연초로 해지됐을 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나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 해지 통고로 소멸됐을 때는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럴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임대인이 벌써 해지 통고했다는 것은 갱신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 해지로 종료됐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지상물입니다. 지상물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잘 나오는 거 미등기 무후가 건물도 돼안돼? 됩니다.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경제적 가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번에 변리사하고 간평사 나온 게 이겁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이 건물이 임대인 소유입니다. 그 건물이 무후가 건물이에요. 시험에는 미등기로 나왔어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아, 임차인이 인도받아 매수했습니다. 근데 아직 뭘 안 하고 있다?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방금 있다 했잖아. 미등기 무후가 건물을 묻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 위에 지상물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갑의 토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병의 토지예요.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지상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토지를 건립을 한 겁니다. 드디어 매수 청구합니다. 자, 건물 전부 할까요? 임차지상 위에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을까요? 임차지상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그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15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515페이지. 자, 임차지상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부정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 부정하는 특약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14페이지 1번과 2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 그냥 읽어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1번 판례 있죠? 그 첫 번째 끝에 줄 보면 임대차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뭐하기로 했다? 포기했다. 시설 일체 포기 특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미출시형은 그냥 지상물 일체 포기 특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러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면 기간 만료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고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속시킨다? 임대인에게 기속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줘버린다? 임대인에게 기속시킨다. 라는 특약도 다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90%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부정하는 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거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물어봅니다.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건물은 누구에게? 임차인 겁니다. 어른 토지는 지금 임차권을 갖고 있지만 건물은 지 거잖아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지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자,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이 임차인은 이 갑에게 시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오지선다용도 아니고 이지선다용. 있다 없다만 하면 돼. 없어. 왜 없냐? 지 거 아니잖아. 아니 자기 건물이 아닌데 어떻게 매수 청구할 수 있냐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상물 소유자고 임차인이고. 되겠습니까?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합니다. 만일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직구도 아닌데 무슨 매수 청구를 합니까? 첫 번째, 일단은 지상물 516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제일 위에 기출 지문 나옵니까? 나오죠?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나오죠? 그럼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다고? 지 거 아니잖아. 지 건물도 아는데 왜 매수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때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잘 봐봐요. 가의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임차 목적 토지가 다른 사람이 양도돼 버렸어요.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임대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양도해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갑이 맞아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토지 소유권도 없는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하면 그럼 갑은 매수해서 건물을 지고 다녀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임대인이고 현재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15페이지 매수 청구 상대방 기억 보세요. 건물 매수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뭐라고?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1번을 보세요. 이때 판례 1번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에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죠. 이 병에게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또 제가 아무나 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다니까. 아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물건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냐 안 된다니까. 따라서 원칙은 안 되고 을이 뭘 갖췄을 때 그렇죠. 이제 좀 되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데 제발 대항력 없으면 안 돼.
대항력 없으면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과 동시에 쫓겨나야 된다, 안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되는데 무슨 매수 청구하느냐고. 안 되지. 그래서 2번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임차권이 뭘 갖췄을 때? 대항력을 갖췄을 때. 대항력 갖추는 방법은 건물 등기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외우지 말고 확실하세요. 제가 방금 임차인도 건물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매수 청구 못한다 했습니다. 임대인도 토지를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그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치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여러분 책 516페이지 치상물 매수 청구인데 딱 4번을 보십시오. 문제 4번을 하니까 대항력을 갖춘 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뭘 갖췄습니까? 그런데 기간 만료 뭐 했다고? 소멸했습니다. 을이 X 토지를 누구한테 양도했다? 병에게 양도했죠?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문제 자체에 뭘 갖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붙일 때는 보나 토지가 양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죠. 대항력 갖췄을 때는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거 513페이지를 가보세요. 치상물 매수 청구권 요건이 니은 보십시오. 채무불량으로 해지될 때는 매수 청구 못한다 했죠. 아까 설명했던 건 이제 확인합니다. 니은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뒤에 514페이지 봐봐요. 리얼 치상물 매수 청구는 치상물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토지에 건립된 건물을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매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도 아닌데 왜 매수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쭉 51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대상물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요게 원리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 519페이지. 이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죠. 차임 지급 시기는 당사자에 약정하면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후급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월 말, 매년 말 그렇습니다. 토지는 매년 말입니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수확 후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고 농작물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번 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차임 정감 청구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임 정감은 조세공가 변동이 아니고 뒤에 넘겨보죠. 520페이지 627조는 멸실이 됐을 때입니다. 임차물 일부가 누구의 과실 없이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부분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분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던 건물이 홍수가 나서 내려갔다. 그럴 때 한쪽이 무너졌으면 그만큼 차임 감액 청구하는 거고 화장실만 남았을 때는 전부 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죠. 다음에 차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요 청감 청구권은 형성거리다 청구권이다. 형성거리라 했습니다. 그럴 때 정액의 경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20분의 1 할 수 있고 1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에는 없어요. 그건 주택임대차지. 여기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다음 차임 몇 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입니다. 자, 상가는 몇 기입니까? 상가는 3기입니다. 1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희한한 일이네. 1기는 임차인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한 번만 연차하면 나가라 그러게. 2기도 지금 죽겠구만은. 자, 1기 정말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네, 해도 우습다니까 참. 여러 사람이 일기에서 무슨가 들었을 땐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642조를 봐봐요. 그게 차임 연체 2기인데, 그게 642조를 보니까 전저의 경우에 치상권이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 물건의 목적이 된 때는 288조를 준용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지금 그게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그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을이 치료를 연체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이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되면 임차권 소멸되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을은 지금 병은 이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에 대해 임차권이 소멸된 자기한테도 이해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도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20페이지 제일 밑에 줄 3번을 봅니다. 만일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저당권자에게 뭐하고 통제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만 해지의 효력이 정해집니다. 자, 임대차를 해지할 테니까 당신도 빨리 권리를 행사하라고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임차물을 보관해 줘야 되겠죠. 이때 보관할 때는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됩니다. 선관주의입니다. 만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했다. 그러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 임차인. 임차인 스스로 선관주의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에 임차물의 수리를 하거나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럼 주인에게 빨리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지금 벽에 거미 가서 수리하라는데 괜찮아요. 수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말입니다. 보존을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거절은 못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즉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임차물, 바나나무, 부속물, 철거무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물어봅니다.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주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럴 때 임차인은 원상회복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네? 원상회복 해줘야 돼. 손해배상 하는 거는 별로라고 원상회복은 해줘야 됩니다. 522페이지 제일 위에 2번이 있잖아. 그런 건 난 한 번만 하면 신기해서 기억나더만.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하는 것은 변론하고 원상회복은 해줘야 됩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아까 자 보십시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주차장 사건 대전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갑과 알 사이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토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월세가 300이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근데 주차장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임대차 갱신을 포기하고 토지를 명도해 줍니다. 명도해 줄 때는 뭐는 받아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죠. 그럼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겁니다. 시험에는 주인이라고 안 나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로 무슨 관계? 그래서 동시에 항매권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뒤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아니 왜 7천만 원 반환하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점유하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월세가 얼마였었으니까 그러면 6개월이니까 6개월 500만 원 해야 되겠네. 그럼 되죠? 5억 30, 3천 공제하고 7천을 주는 겁니다. 야, 이게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내가 누구한테 지금 10년 전에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팍 아파 죽겠어요. 6개월마다 매달 얼마씩 받는데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10년간 놓치고 있다는 거 지금. 미칩니다. 응? 소송 붙었어요. 돈 1억 다 달라. 갑은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동시 항매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적법한 점유죠. 적법하니까 뭐는 할 필요 없다고? 불법 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 못해요. 그러나 적법한 점유라도 점유로 인해서 뭘 했으면 사용을 했으면 사용이익은 누렸죠. 그럼 사용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된 전과 동시에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를 한 거예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즉 자물쇠를 쳐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지금 이 을이 점유는 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는 하고 있지만 용도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너가 비록 점유를 못함으로써 손해났지만 그렇다고 을이 이익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1억 다 주라 라는 유명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유하더라도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한 게 아니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그게 522페이지 판례입니다. 522페이지 판례 나와 있죠. 비용, 이거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할 때 이걸 기억, 니은, 티크 사례형 문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유명한 판결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도전대 남았습니다. 임차권 양도전대. 먼저 이것만 봅니다.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력.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게 양도입니다. 다음에 전대는 임차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다시 임대 주는 게 뭐라고? 전대. 그래서 이걸 양도전대라 그러는데 글씨만 틀리지 법률 관계는 똑같아요. 양도나 전대나 하나만 알면 똑같은 법률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만 보면 돼. 무단 양도든 전대든 동의 끊었건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임차권 양도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629조를 봐봐요.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을 위반하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할 때는 아까 동의 필요 없다 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동의는 사전, 사후, 명시,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한번 동의한다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의 있으면 좋은데 동의 없는 무단 양도 전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의 있는 거 없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